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어, 지난 주말에는 개인적으로 결혼식장을 가야 될 일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부고가 이렇게 급하게 생겨가지고 좀 다녀오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장 끝나고 이런 걸 정리하고 갔었는데 오늘은 또 급하게 좀 지방이다 보니까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다녀왔더니 벌써 시간이 11시가 훌쩍 넘은 것 같습니다. 자, 뭐 시간이 늦었으니까 뭐 빨리빨리 뭐 내용만 간단하게 압축해서 시장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굉장히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양 시장 다 비교적 큰 폭의 지수 상승이 나왔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주 가까운 박스권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 박스권을 뚫으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직전 고점, 즉 올해 1월 달에 만들어졌던 고점을 넘어가려고 하는 이 시도를 내일 할 수도 있는 시장일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뭐 돌파가 제대로 나오냐 안 나오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기준에서 봤을 때는 돌파가 잘 되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트라이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지수 흐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뭐 사실 지수가 이렇게 버틴다고 해서 종목군들이 다 좋았다라고 보기도 어렵죠. 아무래도 뭐 시장에서 특별한 종목군들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순환매라든지 그밖에 이제 일부 2차전지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최근에 뭐 적게는 뭐 2, 30% 많게는 거의 저점 구간에서는 100% 가까운 상승이 나온 종목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한 종목군들이 계속 이 박스권 안에서 매일같이 순환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보여주고, 사실 지수가 오르든 떨어지든 매일같이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그런 장세가 연속되다 보니까 이 이슈와 시황에 맞는 종목 아니면은 사실 수익 내기는 어렵고, 혹은 그런 종목군들을 처음에 사서 그냥 계속 들고 있어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정도 올라와서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재진입하기가 참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종목군들 보면은 알토 오젠도 한 세 번 정도 매매를 하면서 뭐 각각 이제 뭐 누적으로 보면 30%가 넘겠지만은 이제 그걸 다시 진입해서 끌고 가기는 만만치 않은 겁니다. 또한 모든 종목군들이 그래요. 모든 종목군들이 한번 내려버리면은 그 이후에 다시 재진입을 하기 어렵고, 또 한 번 내린 이후에 신규 종목을 찾았을 때는 최고의 종목에서 내렸기 때문에 차선을 찾아야 된다라는 부담감들이 시장에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답을 찾아야 되고 길을 또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해 봅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지수로만 놓고 보면 양시장 다 돌파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밤 뭐 미 증시가 어떻게 끝나느냐 봐야 되겠지만 나쁘지 않아 보인다. 전반적으로 다 나쁘지 않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도 오늘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돌파를 하게 되면 이 구간을 뚫어버리는 현상도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은 뭐 잘하면 900포인트 보러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라고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지수로 놓고 보면은 이 윗구간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추가 상승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한번 흔들릴 수도 있겠거니 정도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시황 좀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엔비디아 GTC 일정을 앞둔 상황 속에서 이슈에 따라 관련주들이 오늘 제약바이오에서는 급등을 했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은 뭐 약간 소폭 상승 내지는 뭐 강보합권 수준에서 머물렀지만은 GTC에 연결된 종목군들은 매우 셌죠. 액침냉각, 그 다음에 오후장에는 CXL,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E8 하나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좀 세게 움직였던 부분이고, 어제 이제 중국의 CATL이 10% 가까이 급등 마감 가운데
어젯밤에도 테슬라 등 2차 전지 관련 섹터 종목군들이 나쁜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모건 스탠레이에서 CATL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그리고 가격 전쟁이 끝이 나고 있다라는 발언이 아무래도 오늘 삼성 SDI라든지 그 다음에 그 여타 셀 기업들에게는 단기 바닥에서 반등 트리거를 만들어 줬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시장에서 보면은 뭐 리튬이 먼저 치고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 움직이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다가 오늘은 그 매기가 전체적으로 좀 확산되고 퍼졌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 종목은 워낙 이제 윗 구간으로 올라가게 되면 매물대가 많다 보니까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겠죠. 바닥을 잡아간다라는 정도의 느낌을 일단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 SDI의 전고체 이슈로 올라간 부분은 오늘까지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상승할 거 다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2027년입니다. 앞으로 3년 남았고요. 그 전까지는 유의미한 실적에 대한 변화가 없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그런 거죠. 3일선, 5일선 딱 깨지기 전까지만 봐야 될 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또 뭔가의 이슈가 나올 때쯤 돼서 보면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네, 전고체 싹 배제하고 나머지 이제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뭐 양극재라든지 뭐 전해액이라든지 뭐 음극재라든지 혹은 리튬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종목군들을 다시 재정리를 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바이오 순환매는 지속되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오늘 또 개파락 좀 나올 것 같아서 또 아침에 좀 걸어놨어요. 회원님들한테 말도 하고 정말 셉니다 종목. 예, 정말 세요. 예, 그 지켜줘야 될 자리를 기가 막히게 지켜주고 좀 올라오고 있는 게 이제 알테오지는데요. 굉장히 셉니다. 이런 진짜 의미 있는 구간이죠. 11선과 전환선 이렇게 맞닿아 있는 자리에서 딱 지켜줄 자리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왔다 하면은 얘도 7, 8%씩 반등이 나와버리죠. 저점 대비해서 7%, 8%씩 나와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 계속 이 안에서 머물러야 되는 이유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가다가 20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HLB처럼 갈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정말 잘 관리를 해서 봐야 된다. 저도 차트를 크게 4개로 나눠가지고 이런 구간들 잘 설정을 해놓고 계속 보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얘는 계속 보고 있고 기회가 오면은 아마 비중 실어서 매매를 이쪽에서는 꼭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죠. 네, 기본 뼈대 종목, 강한 종목 4개 압축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는 뭐 GI노베이션이라든지 에이프릴 바이오가 SK증권 리포트 그리고 그 전날에 뭐 삼성증권 몇 개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들이 좀 입김이 좀 강하게 제어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 제2의 알테오젠 이렇게 SK증권에서 리포트 쓴 내용이 이제 뭐 사실 지금 당장 이게 기술 수출을 하고 뭐 한다 해가지고 막 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습니다. 예, 그때 이제 과거 알테오젠하고 에이프릴 바이오하고 상황이 다르지만은 일단 시장 대장주인 알테오젠을 엮어서 쓴 거, 그 다음에 사파 플랫폼에다가 더해서 반감기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고 5월달 정도에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살아있을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직전 고점 부근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데 직전 고점을 넘기고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또 장기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겠죠. 다시 말하지만 알테오젠은 로열티라는 개념이 붙고 오스코텍과 유한양행도 로열티라는 개념이 붙는 겁니다. 그 밖에 이제 제약바이오들은 이제 시계열이라는 게 작동을 하게 되죠. 결국은 지금 기술 이전한 부분에서 시간이 흘러서 기술 이전한 이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이 단계적으로 마일드스톤을 받아가면서 재무가 개선되고 그게 이제 결국 임상 3상에 성공했을 때 진정한 알테오젠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차별화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그만큼 시가총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정리하면
네, 시장은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시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없어요. 그렇다면 단기에 막 급등하는 쪽은 이쪽이고 나머지는 그런 거죠. 내가 좀 싸게 가격적인 메리트를 본다면은 뭐 확정된 미래의 종목을 본다든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에 대해서 분할 매수로 조금 길게 본다든지 하면서 수익 종목을 찾아야 되고 이 안에서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지금 한창 상종가를 치고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그냥 트레이딩만 해야 된다. 너무 높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높아요. 종목군들이 여전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기준점을 명확히 잡은 상태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장중 한때 지수는 매우 좋았습니다. 장중에도 1.23%대 상승 중이었고 장막판까지 올라가면서 1.5% 마감이었는데요. 하락 종목 수가 지금은 800개로 마감이 됐지만은 딱 이 구간에서 970개 종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양 시장 다 많은 상태였죠. 장막판 외국인이 급격하게 프로그램 매수를 끄집어 올리면서 하락 종목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만했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오늘 특히 이제 에코프로 형제들이 매우 강했었습니다. 자, 금일 개인적인 이건 아니고 해외 시장은 최근 엔비디아의 하락 이후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금일 CPI 발표가 있었으나 이 또한 제가 봤을 때는 뭐 컨센 부합이기 때문에 큰 변화 줄 요인은 없을 것이며 엔비디아의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GTC에서 엔비디아가 다음 주 월요일이죠. 어떤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아니면 거기서 끝나고가 결정이 낼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 완벽하게 죽지는 않을 것이고, 네, 돌아가면서 순환 매 계속 나오는 흐름 속에서 결전의 날은 3월 18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국내 증시와 미증시 또 글로벌 증시를 상대 비교해 보면 국내 증시가 여전히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 최근에는 해외 증시가 빠져도 국내 증시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과도하게 2차 전지에 쏠려 있던 시총이 지금은 어찌 보면 제약바이오라든지 반도체 등으로 2차 전지와 균형이 상당히 이루어지다 보니 지수의 변동성은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코스닥의 박스권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전일 장 막판까지 상승 흐름을 보이더니 금일 시가부터 박스권 소폭 돌파하며 출발이 나왔고 이후 2차 전지 에코프로 BM 의 상승에 박스권 상단까지 지수를 좀 끌어올렸는데요. 일단 지수의 추가 상승은 결국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더 가냐마냐가 될 겁니다. HLB 지금 시가총액 13조, 알테오젠 10조, 엔캠 5조, 에코프로 어제 좀 밀렸다가 오늘 올라와서 16조, 에코프로 BM 이제 또 30조 가까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시가총액만 따지면 벌써 전체 코스닥에서 비중이 20% 가까이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인다, 지수 간다, 떨어진다, 지수 빠진다. 그냥 답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 보고 지금 시장을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지수 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종목과 이슈에 모든 시장이 끝나버리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뭐 지방에 갔다가 서울에 한 8시 한 30분 정도 사무실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최근 이제 제가 일지를 쓰던 노트를 한 10분, 15분 정도 과거를 좀 읽어보면서 지금의 시장에 대한 느낌을 좀 글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렵고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며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어떻게 했으면 좀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시간을 가졌고요. 그게 이제 뭐 간단하죠. 종목군들은 많이 잡고 싶은데 너무 비싸 보인다라는 관점 속에서 놓치는 경우가 또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싸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종목을 놓쳤을 때 차라리 더 공격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 등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요. 뭐가 매매는 되는데 투자의 관점에서 뭐가 좀 막힌다라는 느낌이 들면 여러분들도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시장을 점검해 가는 습관도 매우 좋아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시장에서 살아왔고 그게 이제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항상 짚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장에 올라가는 종목들만 보면 참 쉬워 보이고 돈 벌기 정말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막상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녹록치 않은
만은 않은 듯한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그렇다고 매매를 못할 것도 아니지만 이슈에 대한 트리킹과 선취매 전략 그리고 상승에 매도하며 종목을 바꿔가야 되는데 순환매적 매매 그리고 새로운 이슈가 발생할 때 빠른 의사 판단 능력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합니다. 그게 이제 흔히 말해서 제가 최근 시장이 매우 빠르다. 또한 새로운 내용이 자꾸 바뀐다. 시장의 뉴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또 봐야 되는 이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체크해도 약간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주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현 시장은 반도체, 제약, 2차전지 그리고 종종 쭉 빠졌던 종목군들이 어느 날 실적이라든지 이슈라든지에 따라서 급반등하는 정도의 흐름이죠. 이걸 두고 바텀 피싱이라고 합니다. 딱 이 시장인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업종에서 순환이고 그 외 소수의 테마만 움직이는 가급적 3대 업종 내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자, 반도체. 지금 유로모픽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 대비 650배 성능을 가진 칩을 개발했다라는 부분에 참여했죠. 자람 테크놀로지가 상반기 중에 공개하겠다라는 내용 속에서 오늘 시가가 이렇게 높게 저는 뜰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제 이제 상따했다가 반 팔았다라고 말씀드리고 반 들고 있었는데 뭐 이 정도로 떠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바로 상 들어가길래 일단은 좀 지켜보고 내일 봐볼 생각이고요. 동시에 네페스아크도 이렇게 빨리 올랐죠. 저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자람 테크놀로지가 올라오고 눈 깜짝할 사이에 네페스아크라든지 순식간에 벌어져가지고 좀 보긴 했는데 네페스아크 아무튼 굉장히 빨랐다. 자, 어제 이제 말이 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액침 냉각을 적용할 예정이다라는 말이 좀 나왔었는데요. 사실 이 액침 냉각의 기술이 그런 거죠. 저도 컴퓨터를 굉장히 좋은 거 사용하고 있는데요. 고성능 컴퓨터를 뜯어보면 여기 이제 그 연결된 이 기기들이 있어요. 기기들이 거기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액상 오일이 들어가서 이 순환하면서 식혀주는 걸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은 이제 뭐 GST라든지 몇몇 기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올랐는데요. 저는 이 정도까지 올라갈 줄 몰랐습니다. 정말 세게 좀 올라왔네요. 그냥 엔비디아 이슈 빨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빨랐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오늘 좀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 GTC에서 CXL 발표가 좀 있는데 오후장 점심시간 이후에 이제 엑시콘이 강하게 좀 올라오면서 네오셈, YIK 등 좀 움직였는데요. 다음 주에 나와야 될 시세를 또 앞당겨 버렸기 때문에 이쪽은 내일 어떻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엑시콘이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뭐 네오셈이라든지 후발 종목에서 시세를 뿜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세 개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그네틱스 삼성전자 MUF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기사 이후에 강하게 상승하고 조정받고 좀 올라왔는데요. 거래대금 많이 실린 상태에서 종가가 좀 좋았고 오늘 장 막판에 SK 하이닉스 기사가 좀 나왔죠. 이제 의미는 좀 있었어요. 1% 차이가 수백억을 좌우한다. 수백억을 좌우한다가 이제 이게 3시 40분에 좀 나왔었는데요. 저도 시간 외에서 봤습니다. 시간 외에서 이 기사 보는데 딱 다른 거 말고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역시 차세대 시장 주도권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에 힘을 쏟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달리 MUF라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공정의 핵심이 되는 액화 소재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력을 집중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MUF 방식의 수율은 반도체 사이에 들어가는 액화 물질의 성질에 좌우되며 현재까지 주력하는 부분도 이 물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다. 현재까지 주력하는 부분, 수율 개선에 있어서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MUF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내용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시그네틱스 내일 뭐 신고가를 돌파하고 위로 올라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의 시장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얘는 단기 종목에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겨내고 움직이는 흐름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쉽지만은 않아야 보이네요. 자, 2차 전지 CATL 목표가 상향, 가격 경쟁 끝났다라는 이슈 속에서 삼성 SDI 전고체 이슈까지 더해주고 전일 국내 배터리 3사 구조 투자 뭐 등등등 인터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집약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오늘 종목군을 다 끄집어 올렸는데요. 뭐 엔비디아 이슈도 있고 미국 증시 이슈도 있고 등등 해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오늘 좋았다 정도 보여지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이따 차트를 보겠지만 삼성 SDI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5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도 있고요. 단기 고점 구근처에서 저항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고 전고체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년도 양산이기 때문에 지금 좀 과하다. 너무 빨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양극재 종목군들 바닥 다 확인된 것 같고요. 포스코 피챔 최고 탑픽 종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코프로 HN이 전해질염을 생산하는 걸로 시장에서 좀 확인이 되는데요. 오늘 사실 시가가 좀 밀렸으면 에코프로 HN을 좀 보려고 했는데 2차전 종목군들이 시가가 다 뜨면서 이 종목은 매매를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관심을 좀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그룹에서 이제 마지막 종목이죠. 에코프로 HN의 이 2차 전지 밸류 내 진입이라는 부분이라 대부분의 시총이 다 좋아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엔캠은 13일 날 상장 이슈가 있는데요. 만약에 조금 더 빠지게 되면 관심 있게 보고 잡아보도록 하고 리튬 가격의 상승 속에서 미래나우텍이라든지 강원에너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지금 이제 뭐 시간 외에 ABL 바이오가 회사 공지, 유료기사 등 시외 강세 모습인데요. 시가 갭이 높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는 에이프릴과 GI 이노베이션 등 조정 시 체크를 해놓고 한번 봐보려고 생각합니다. 자, 시장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시간 외에 이제 삼성 연합군이라고 해서 YC캠, YMC가 아니라 YC캠이네요. 제가 글을 잘못 적었네요. YC캠 시간에 대장으로 좀 올라갔는데요. 보통 시간 외에 급등하고 쭉 밀렸다가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그냥 계속 죽어버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봐야 되고 큐러셀은 시간에 나왔던 이 기사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대형주들은 최근에 나머지 종목군들이 다 비실비실하기 때문에 빼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삼성 SDI부터 좀 보면은 삼성 SDI는 여기서 한 번 정도 조정을 받으면 좋은 자리였는데 갭으로 올라가고 또 갭으로 올라가는 갭 상승 형태의 강한 반등이 좀 좋습니다. 보통 강력한 종목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어제 하락을 다 잡아먹는 갭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갭 상승이 좀 세게 나와줬고 시가부터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올라갔네요. 공략은 전혀 못했고요. 위에 올라가게 되면 이런 구간들 단기적인 매물 구간이 좀 존재를 하는데 이 자리를 소화하고 올라가게 되면 50만원 선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동은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배터리 셀 내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고요. 그에 따라서 LG 엔솔 동반해서 같이 급등했는데 LG 엔솔은 상대적으로 좀 무겁죠. 그리고 결국 CATL과 시가총액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1위 글로벌 1위 기업과 시가총액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CATL이 150조 정도 하니까 뭐 LG엔솔이 뭐 많이 가봤자 120, 30조 정도가 적정 주가
라고 외국인들은 보겠죠. 1위와 2위, 1위와 2위 영업이익 차이. 작년에 CATL이 8조인가 9조인가 벌었고 매출도 2배, 영업이익은 3배 정도 나니까 그 점이 이제 차별점이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의외로 상당히 강했어요. 의외로 다중바닥을 찍어놓고 좀 올라왔는데요. 끼가 좋은 종목이라 여기서 바닥치고 좀 올라가는지 대형주 안에서 흐름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전부 다 공통점은 연기금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강매수대가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에코프로 BM 위에 저항이 많고요. 에코프로 위에 저항이 많습니다. 바로 돌려세우기는 어렵고, 포스코 퓨처엠도 위에 저항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더 주가의 위치가 좋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더 대장 구간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엔캠은 워낙 어제 강하게 올라와서 좀 밀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 큰 자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기준봉 하단에서는 그냥 눌림 정도 흐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자, 미래나노텍 이 구간에서 살짝 좀 애매하게 걸쳐 있는데요. 많이 밀렸다 갈 것인지 좀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튬 관련해서 나쁘지는 않은데 좀 밀려 있으니까, 신용이 이 종목도 4.57%가 있는 종목이라 언제든지 좀 하락의 폭이 깊을 수도 있고요. 강원에너지도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를 올려놨는데 내일 개파락 나오더라도 다시 끄집어 올릴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보고, 자, 그 밖에 오늘 GST 반도체에서 여기에서 이제 바로 수급 들어오더니 굉장히 또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뭐 올라가는 흐름만 보면은 약간 이게 긴가민가 하는 흐름이죠. 뭐 바로 한 번에 간 게 아니라 올라왔다 밀렸다 올라왔다 밀렸다 하면서 긴가민가한 흐름 속에서 그냥 상한가까지 들어가 버리는 엄청난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종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시가 흐름 속에서 뭐 이런 자리 저항 받겠지, 이 자리 저항 받겠지, 이 자리 저항 받겠지, 매 자리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보지는 못했고요. 동시에 KN솔이라든지 종목군도 올라오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까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좌우적으로 거래 대금이 많아서 시세가 집중된 영향이 많았겠거니 생각이 듭니다. 엑시코는 사실은 관심이 많았던 종목이에요. 사실 GST보다는 엑시콘을 관심을 훨씬 많이 뒀는데 5일선에서, 어제도 5일선에서, 오늘도 사실 5일선 살짝 깨는 자리에서 바로 반등이 좀 나와줬고, 월봉상, 그러니까 연봉상이죠. 연봉상 이러한 신고가 영역, 그리고 지난달에 고점 영역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리.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고, 신고가 영역을 오늘 뚫어버리면서 시세가 좀 나왔네요. 당장은 모르겠지만은 또 추후에 눌림 자리 나오는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구간이 박스권이 돌파될 때, 여기에서는 사실 이 종목이 갈지 안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바로 갈지 안 갈지, 이 자리에서는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할 근거가 많이 없는데, 막상 이 자리가 돌파가 돼버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따라 붙습니다. 이게 이제 트리거 자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 살짝 눌렸다가 막판에 상한가까지 닿는 강한 상승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장기적인 박스권을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이었다라고 보여주고요. 자람 테크놀로지가 엄청납니다. 이 박스권을 상한가로 돌파하더니 갭을 이렇게 들었네요. 어제 이제 물량 가지고 있던 건 아마 내일 전략 매도를 해 버릴 것 같습니다. 얘가 이제 유통 비율이 적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엑시콘 상한가에 이제 YI 네오셈을 시간에 좀 잡아가지고 일단 이거 수익 실현을 하고, 네페스 아크가 아침에 뭐 이렇게 하니까 순간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와서
매매를 보긴 했는데요. 네페사크도 여기 들어간 건 바로 팔고 밑으로 받아서 올라올 때 팔긴 했는데 굉장히 또 이것도 빠르게 엄청 빨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잡아서 팔고 이렇게 눌려서 여기까지 팠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4%짜리 4.5%짜리 봉이어서 이 하단에서 잡긴 잡았는데 와 그냥 여기서 팔았는데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좀 셌습니다. 이것도 아무튼 좌우지간 종목들도 굉장히 빨라요. 봉 하나에 막 6% 7%씩 날아가니까 요즘 굉장히 빠릅니다. 딱 거기까지만 매매를 좀 했었고요. 시그네틱스 MUF 관련 종목이고 장중에는 이 종목이 가만히 있다가 또 갑자기 뜬금없이 아침에 밀렸다가 쑥 올라와서 뭐 이런 구간에 진입했을 때는 미리 들고 있지 않은 이상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이런 자리에서 올라와서 오후장에 좀 들어 올리긴 했었는데 위치적으로 그 다음에 거래대금 쪽으로 굉장히 강했던 종목인데 시간 외에 시간에 정확히 21,600원 21,160원 라인이 여기잖아요. 이 자리를 뚫으면 기대감이 생깁니다. 시간에서 기대감이. 그래서 얘는 시간에 21,600원 뚫었을 때 들어가서 팔기는 했는데요. 막혀서 주가가 더 이상 막히는 것 같아가지고 22,600원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이 윗구간까지 올라왔었는데 돌파가 나오면은 그 다음 봉에서 가야 되는데 바로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매도가 됐고 내일장 아마 이 윗구간에서 출발을 해서 물량 소화하고 올라가게 되면 시세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왜? 바닥권에서 좌우지간 많은 거래 대금을 수반한 상승세가 이어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깨지면은 더 강한 시세도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리노업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있다가 오랜만에 거래대금 바닥권에서 빵 터치면서 돌파가 나와버리면 신고가 영역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주식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레몬레인 상한가 좀 들어가고 또 종목군들 제약바이오 볼 종목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다 보긴 좀 뭐하고요. 제약바이오만 알테오젠 좌우지간 굉장히 세다. 조정시 항상 매수 1순위 종목에서 계속 관찰하고 지켜봐야 된다. 오스코텍 유한양행 빠지면 얘도 좋은 종목군들이니까 볼 필요는 있겠다. 그 다음에 큐로셀은 시간에 기사가 좀 나왔네요. 그것 때문에 좀 올라왔고 애플바이오 거래대금 최대 상장했을 때가 최대였구나. 상장 이후에 최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일단 앞에 박스권을 한번 트라이를 합니다. 단기적으로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와서 이 위로 올라가긴 좀 버벅거리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는데 시가총액이 싸니까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 HLB 제약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돌파하고 나서 확 갈 줄 알았어요. 확 갈 줄 알았는데 매매는 하긴 했는데 여기서 돌파로 들어와서 뭐 분할 매도하고 한 번은 이제 여기서 돌파 실패해서 그냥 본전 수수료 손절 다시 들어와서 한 2점 몇 프로 수익에서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돌파가 강하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얘도 주가로 보면 거의 이제 신고가 영역이죠. 이 자리가 뚫려야 되는데 이 자리가 또 매물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가 뚫리면 얘도 사상 최고가 돌파가 나와버리네요. HLB 제약도. 그래서 HLB가 무겁기 때문에 HLB 제약이 뚫으면서 시세가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 정도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늦은 시간 영상이 업로드 됩니다. 네, 늦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성공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장국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